네, 충청남도가 혁신도시 지정에 따라 3대 기능군에 공공기관을 유치한다는 전략을 세우고 유치전에 뛰어들었습니다. 동시에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는 사업도 진행 중인데요. 네, 오늘 이 시간 충청남도가 추진 중인 사업과 함께 코로나19 상황까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승조 충남지사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앞서 잠깐 보기만 했는데도 충남에서 하는 사업이 많아서 저희가 좀 다 한번 시간이 된 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먼저 코로나19 상황 잠깐 짚어보고 넘어갈 텐데 현재 충남 상황은 어떻습니까? 현재 오늘 12시까지 한 2,420명 정도가 발생했고요. 네. 연 사망 환자는 35명 정도인데 특이한 것은 이번 주 일주일 동안 평균 한 14.3명 정도 나왔는데 지난주에는 한 31.5명 정도가 발생해서 확연히 감소 추세에 들어갔다. 또 이제 전 국민이 걱정하셨던 기초량의 보일러 문제가 지금 완전히 진정세에 들어갔다는 말씀드리고요. 네. 또 더구나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26일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네네. 이걸 철저히 준비해서 차질 없이 백신 접종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아무래도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특히나 이 소상공인분들의 피해가 막대한데요. 충남에서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지요? 예, 충청남도에서는 작년에 1차 긴급 생활 안정장을 지급했고요. 금년에 2차 긴급 생활 안정장을 지급했는데 이년 우리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해서 집합 금지가 된 업종이 있지 않습니까? 예. 집합 제한된 업종이 있죠. 그래서 이번에 설 전날부터 시작해가지고 지난 19일 날 지급이 완료됐는데 이게 이제 집합 금지 업종에 대해서는 한 1,780명, 집합 제한 업종 22개 업종에 대해서 한 67,100여 명, 또 법인 택시 같은 경우 한 2,695명 정도에서 집합 금지 업종은 한 200만 원 정도, 집합 제한 업종에 대해서는 100만 원, 법인 택시는 50만 원 지급해서 한 710억 정도의 긴급 생활 안정적으로 지급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제 한 가지 더 붙일 것은 작년에 우리가 선별 지급해서 이 시스템이 갖춰졌기 때문에 이번에는 2월 4일부터 완전히 다 지급할 때까지 2월 19일 지급했기 때문에 한 2주 정도의 이런 한 710억 원, 7만여 명에 대한 선별 지급을 끝냈다는 말씀 올려드립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 충남 같은 경우에는 선별 지원, 핀셋 지원을 했는데 경기도는 이제 모든 도민에게 지급을 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면 지자체별로 조금 다르고 좀 서로 다른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저는 이게 코로나19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한테 보상하는 것은 선별적 지급이냐 아니면 보편적 지급이냐 이 문제의 대상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작년에 충청남도에 홍수 피해가 굉장히 컸거든요. 네. 홍수 피해를 입은 지역과 홍수 피해를 입은 주민한테 보상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 코로나19도 저는 재난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코로나19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이라든가 자영업자분들에 지급하는 게 맞다. 더구나 이 문제가 예컨대 작년에 우리 충청남도가 금년만 해도요. 한 14만여 곡에 한 1,500억 정도 지급했는데 이 코로나19에서 굉장히 피해를 많이 입으신 분이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 노래방이라든지 외식 같은 경우. 그럼 충남하면 이번에 그분들한테 한 100만 원 정도 지급했는데요. 네. 만약 전 도민한테 10만 원씩 지급하게 된다면 가구당 한 2.4인 가족인데 24만 원을 받습니다. 근데 그분들한테 전부 다 100만 원 지급할 수 없고 10만 원씩 지급한다면 실질적으로 손해본 노래방이라든가 또 유흥업소 같은 경우는 한 200만 원 지급했거든요. 이게 한 24만 원 지급하는 거든 실적인 보상이 된다. 그래서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은 특별한 제한에 대한 보상이다라고 생각하고 이게 보편적 복지냐 선별적 복지 차원의 대상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저희 충청남도는 가능한 한 피해를 본 사람한테 집중적으로 지원해서 어떤 보상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 충청남도 기본 방향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네, 알겠습니다. 코로나19로 굉장히 상황이 어렵지만 충남 같은 경우에는 지난 한 해 굉장히 많은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좀 직접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이제 코로나19가 참 전대미문의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충청남도가 몇 가지 성과를 얻어냈는데요. 첫째, 충청남도 도민의 염원상이었던 혁신도시 지정을 이뤄냈습니다. 사실 세종시가 출범하면서 충청남도는 연기군을 통째로 공주시 2개의 면을 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15년간 혁신도시에서 배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혁신도시 지정하자는 게 충남도민이 염원상이었었는데 작년에 충남도민이 한 101만 명 정도가 서명을 해주셨고 도와 전 도민이 함께해서
혁신도시 지정을 이뤄낸 것은 상당한 쾌거였다. 그런 네.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성과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충청남도 기업 유치에 굉장히 열정을 기울인 결과 국내 기업은 한 752개사 정도 유치해서 한 3조 2천억 정도 투자 유치를 이끌어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외자 기업도 13개사가 한 5억 7,400만 달러를 유치를 이뤄내서 작년에 외자 유치 대통령상을 수상한 것도 하나의 성과였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는 충청남도가 더 행복한 주택이라고 예. 이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는 더 행복한 주택을 차질 없이 잘 지내는 것도 일정한 성과였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충청남도는 여러 가지 복지 정책을 펼치는데요. 예컨대 충청남도는 75세 이상 어르신들이 시내버스와 농어촌 버스는 무료가 되는데 여기에 덧붙여서 섬에 사시는 75세 이상 어르신들한테는 도선료를 무료로 하고 전 장애인과 우리가 국가 유공자한테 시내버스와 농어촌 버스를 무료로 하는 것도 하나의 소득이었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요. 충청남도는 농민, 어민, 임업인에게 농어민 수당 제도를 작년에 도입해서 작년에 한 16만 5천 가구에게 농어민 수당을 지급한 것도 하나의 성과였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네, 한 해 동안 바쁘셨을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그렇습니다. 많은 성과들이 있는데 첫 번째 성과로 꼽아주신 게 충남도의 수건이었던 혁신사 도시 지정. 네. 내포 신도시가 이제 혁신도시로 지정이 됐는데 여기에 그렇습니다. 어떤 공공기관을 유치해 나갈 계획이신가요? 이제 기본적으로는 충청남도의 그 여러 가지 여건에 부합하는 공무원을 이전하겠다. 그래서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서 공공기관과 충청남도가 동반 성장의 길을 잡겠다는 게 기본 목표이고요. 세 가지 기능군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일단 그 환경산업기술산업군, 환경기술산업 기능군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R&D 기능군이라고 하고 문화체육 기능군으로 세 가지 기능군을 우리가 목표로 했는데 몇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한국환경공단 같은 경우를 좀 유치했으면 좋겠다. 또 환경기술산업기술원, 환경산업기술원을 유치했으면 좋겠다. 뭐 대한체육회를 유치했으면 좋겠다. 예. 뭐 이런 한국과학기술원을 유치했으면 좋겠다. 이런 목표를 갖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전부 다 열거할 수는 없지만 이런 세 가지 기능군의 이 세 가지 산업이 기능군을 유치해서 충청남도를 다시 한번 그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는 내포 신도시를 환화했거리 거점 도시를 만들겠다는 것이 충남 도정의 목표라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네. 예, 그 양 지사께서 취임 초기부터 저출산 극복과 관련해서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앞서 말씀해주신 여러 성과 중에서 그 더 행복한 주택 같은 경우에는 두 자녀 출산 시에 임대료가 무상이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출산은 우리 대한민국의 재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어느 정도 저출산이 심각하던 건 잘 아시라고 생각하는데 세계 OECD 국가를 보면요. 학계 출산율이 우리처럼 재작년 0.92, 작년 0.8로 예상되는데 이게 세계 200개 국가 중에서 꼴찌입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가면 민족이 소멸되는 큰 재앙이 다가온다고 생각해서 충남 도정의 목표가 한 4가지 목표가 있는데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서 IQ 기준 충남을 만든다는 게 도정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무상교육이라든가 무상급식 또 이런 것도 우리가 무상교복도 시행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뭐 여러 가지 정책을 마련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예. 그 중에 하나가 이 젊은 청년들이 결혼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하는 가장 커다란 이유가 우리가 판단하기로는 직업과 주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더 행복한 주택을 짓는데요. 이게 16평형, 20평형, 25평 있는데 이게 보증금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만 있으면 입주할 수가 있고요. 거기에 월세는 9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보다 평수도 넓고 굉장히 저렴함으로써 이런 저출산 문제의 가장 커다란 장애물인 이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게 25평을 예를 들면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15만 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아이 하나를 출산하면 반을 또 충청남도가 부담합니다. 2명을 출산하면 전액을 부담해서 실질적으로 굉장한 이 주거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데 저는 이 충남이 더 행복한 주택이 중앙정부는 물론이거니와 대한민국 전역에서 이 제도 함께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커다란 재앙으로 다가오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데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 바람이고 충남도의 바람입니다. 네, 이게 주거비도 이렇게 부담을 낮춰주고
두 자녀 출산이면 100% 그렇습니다. 면제가 예. 되면은 예. 말 그대로 정말 더 행복한 주택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예.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올해 민선 7기 실질적 마지막 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네. 마지막으로 어떤 목표를 좀 이루고 계신지 들어보겠습니다. 뭐 충남 도정이 4가지 목표가 있는데요. 먼저 사회 양극화를 해서 더불어 잘 사는 충남을 만들자는 거. 예. 또 고령화 시대를 맞아서 어르신의 행복한 충남을 만들자는 거. 또 저출산 문제를 극복해서 IQ 기준 충남을 만들자는 거. 또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기업화 기준 충남을 만들자고 하는데 이 4가지 도정 목표를 보다 구체화하고 성과를 볼 수 있는 하나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게 도정의 기본 목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린다면 네. 충청남도만 KBS 방송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KBS 방송국을 우리가 유치하는 것도 하나의 목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충청남도 홍성에서 화성까지 오는 서해선이 있는데 서해선이 서울까지 직결이 되지 않는다고 발표해서 서울까지 직접 환승하지 않고 오는 서해선 직결 문제도 우리 충남도정의 올해 한 해 목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다 세계 5대 갯벌 중에 하나는 가로림만 해양정원이 있습니다. 가로림만 있는데 가로림만을 우리 국가 해양정원으로 만드는 것도 우리 도정의 목표다 말씀드리고요. 또 대한민국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처음으로 역관청을 시도합니다. 예. 그래서 분화모 역관청을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하는 것도 우리 도정의 목표고 천안 아산역을 부근에 R&D 집적센터를 만드는데요. 여기에 충남 국제 전시 컨벤션 센터, 충남 지식산업센터 이런 그 지식융합센터 이런 걸 만들어서 R&D 직접적으로 만드는 것도 우리 목표인데 금년에 차근차근 실행해서 나름대로 잘 진행하는 것이 도정의 목표다. 그런 말씀 나올려 드립니다. 예, 네. 올해도 참 많이 바쁘실 것 같습니다. 네. 네. 열심히 힘써주시기 바라겠고요. 지금까지 양승조 충남지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